안녕하세요. 헬로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식단 강의 제1강에 이어서 제2강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지는 음식의 구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에 관련하여 환경 설정의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지는 음식을 구분하는 방법, 이 결론부터 딱 보고 싶으신 분은 영상의 뒷부분에 정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해당 내용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설명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나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결론만 보시기보다는 처음부터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제1장 초정상 자극의 늪.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크로플. 그 엣지는 크리스피하게 씹히는데 쭉 늘리면 고소한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피자. 부드럽게 한 입 착 물면 꾸덕한 크림이 입안 가득 퍼지는 도넛.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또 맛있는 것들은 다 살찌는 음식들이에요. 정말 짜증날 때가 있죠. 제가 그래요. 네, 여러분은 초정상 자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우선 인간과 동물들에게는 본능이란 것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강아지는 마킹을 하고 냄새를 맡고 땅을 파는 등의 행동을 하고 또 고양이는 막 그루밍을 하고 꾹꾹이를 하고 그렇죠. 이렇듯 동물들의 뇌에는 특정 행동에 대한 법칙들이 이미 프로그래밍되어 뇌와 유전자에 탑재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은 굉장히 과장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를 초정상 자극이라고 해요. 초정상 자극의 예를 들면 새들이 진품인 자기들의 진짜 알보다 인간이 만든 더 과장된 알록달록한 그런 돌, 모조품 알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사람으로 예를 들면 남자들에게는 보통 포르노그래피, 그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멜로드라마가 초정상 자극이 되곤 해요. 현대에 와서는 현실 속의 사회적 관계보다 온라인상에서 과장된 자극을 얻곤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도 초정상 자극의 일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튜버가 어떤 소곱창을 막 50인분을 한 자리에서 다 먹는 먹방, 거대한 치즈를 한 방에 녹여서 막 그거를 먹는 먹방, 그다음에 통대창을 구워가지고 먹는 그런 기이하고 조금은 엽기적인 그런 먹방들을 보는 것 또한 초정상 자극에 해당이 되죠. 고도로 자극적인 먹방 콘텐츠나 정크푸드, 고열량, 고지방 음식들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이들이 우리에게 초정상 자극을 일으켜서 우리 뇌의 보상 체계를 광분 상태로 몰고 가곤 합니다. 우리의 뇌는 오래전 야생에서 수렵채집 생활을 해오면서 고칼로리, 고지방, 염분, 당 등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 당시에는 무척이나 희귀했던 이러한 고칼로리, 고지방, 염분, 당 이런 걸 또 언제 섭취할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눈앞에 당장 놓여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이 먹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본능은 그 당시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게 해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도처에 먹을 것이 널려 있어요. 집 앞에 편의점만 가도 손 닿는 곳 어디에나 값싸게 고열량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열량 과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이렇게 먹을 것은 풍부하게 많아졌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음식이 언제 부족해질지 모른다고 여기며 그것을 갈망하는 본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과 외식산업,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어트 산업에서도 이러한 본능을 확장시키는 데 주력하곤 해요. 어떻게든 그냥 감자는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이 감자를 어떻게든 보다 더 바삭바삭한 감자칩으로 짭조름하고 맛깔나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보다 더 입안에서 촉촉하게 녹아내려서 풍미가 극대화되도록 빵과 과자를 만들고 또 온갖 가공과 조합을 거쳐서 달달하면서도 짭짤하고 또 맵쌀한데 동시에 새콤하고 짭짤하다가도 끝에서는 고소하고 겉은 크리스피한데 속은 막 쫄깃한 식감 또 이런 겉바속촉 이런 동적 대조가 강화된 맛과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게 그러기엔 잘 팔리거든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품은 씹어도 계속 똑같은 식감이 유지되는 데 반해 이렇게 동적 대조가 강화되도록 가공된 음식은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손이 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태에서 SNS나 유튜브로 기이한 먹방을 보면서 초정상 자극에 스스로를 이중으로 노출시키고 중독시키다 보면은 우리의 뇌는 망가지고 도파민과 좀 관련되어 있어요. 가공식품에 중독되며 무너진 식습관에 그 늪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정도의 자극이 아니면은 다른 모든 음식들, 평범한 음식들이나 건강에 좋은 자연식품들이 다 맛없다고 느껴지고 벌어먹느라 고생하면서 사는 나한테 주기에는 너무 시시한 음식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은 맛과 식감의 측면에서 월등히 매력적인 음식일수록 더 많은 전략과 설계와 그에 따른 가공의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더 고열량, 고염분, 고지방, 당분이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해요. 이런 음식은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달의 결과물이고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는 이러한 음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게 만들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고도로 설계된 산업구조, 전략 속에서 놀아나면서 나는 남들 주머니나 이렇게 대기업 주머니를 채워주고 정작 내 소중한 나 자신의 몸뚱이는 망가지며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조금은 열이 받듯이 하셔야 되고 스스로의 식습관을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바꾸셔야 할 거예요. 저는 이러한 중독을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계속 산업의 먹잇감, 사냥감으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몸은 망가뜨리게 된다고 경고드리고 싶어요. 하루빨리 여기서 탈출하셔서 자유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당뇨, 고혈압 등에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어 평생 약 먹고 병원 다니며 살지 않으려면 말이죠. 2장 인지부조화의 늪.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심리 이론 중에 인지 부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바라는 생각과 실제 현실이 너무나 어긋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 막 죄를 저지르고 그 증거도 막 명명백백해 막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정치인이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증거가 있는데도요.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궁지에 몰려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져있는 어떤 광적인 지지자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하기 위함도 있거든요. 근래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와 그 팬들에 관한 이슈도 있었고 사이비 종교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이어트나 건강에도 이 인지부조화의 사례를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술, 담배 하지 마라 이러면은 뭐 어느 집 아저씨는 술, 담배 다 하고도 90이 넘게 뭐 짱짱하게 살았네. 뭐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거는 술이 아니라 보약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게 정말 그 길고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술, 담배보다 더 나쁘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이제 좀 핫한 유명한 선생님의 건강 콘텐츠에 꼭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뭐 단순당, 고지방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 정말 유익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거기 이제 댓글 내용에 뭐 워렌 버핏은 매일 코카콜라 3병에 감자튀김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막 지금 94세의 짱짱한 노인네다 멀쩡하네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거를 댓글에 되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더라고요. 아주 대표적인 인지부조화의 예죠. 저런 사람이 인지부조화를 겪은 거를 저 스스로도 이제 떠올려봐도 예전에 지금은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사랑하지만 이걸 좋아하기 전에는 남편이 무게를 들어라 맨날 뭐 걷기만 하냐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딱히 막 안 들려 인터넷에서 막 운동 없이 살 빼는 법 걷기만 운동만으로 살 빼기 이런 걸 검색을 했었단 말이죠. 또 막 먹어도 살 안 찌는 과자, 살 안 찌는 케이크, 다이어트 국수 이런 것도 저만 이런 경험 있는 거 아니죠? 네. 지금이야 이런 거를 하도 파고판 덕분에 트레이너이자 다이어트 코치로서 엄청난 자양분을 만들 수 있었지만 어쨌든 살을 빼야 하는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인지부조화의 현상이거든요. 다이어트 그리고 과자는 조합될 수 없는 단어이고 사실 내면에는 진짜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 그저 내가 맛있는 과자를 맘 편히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합리화를 뒷받침해줄 한 줄기 빛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래 청양고추가 지방을 분해하는 무슨 성분이 있다잖아. 청양고추가 들어간 건 다이어트 음식인 거야. 그래서 매콤하게 청양고추를 팍팍 넣은 비빔국수를 막 해먹는다던가 그래서 그래 카카오의 모든 성분이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대. 초콜릿 먹어도 되겠네. 개꿀 이런 거예요. 맞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육식과 유제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던 미국의 한 의사 존 A 맥두걸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습관에 대해서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완전 제 얘기였어요. 저는 현재 간헐적 단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축에 속하는데 그 이유가 그 이론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살이 찌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간헐적 단식을 자신의 나쁜 습관을 합리화하는 데 써먹어버려서 결국에는 아무런 변화도 안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아침을 귀찮아서 안 먹고 하루 종일 대충 그냥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고 이렇게 때우다가 야식 한 방에 팍 때려먹던 사람이 듣기에는 16시간 단식이 완전 자신의 나쁜 습관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고 심지어 건강관리라고 주장하게 합리화시켜주는 말이니까 말로 들리니까 그래 아주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또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이 장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이어트 산업은 여러분의 이러한 인지부조화를 이용하여 마케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다이어트 방법만 따라하면 배불리 먹고도 살을 뺄 수 있다. 이 약을 식후에 먹으면 과식해도 살로 절대 안 간다. 이 한약이면 식욕이 사라져서 애쓰지 않아도 노력을 하나도 안 해도 아가씨대로 몸매로 돌아갈 수 있다. 운동 없이 그냥 통속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체지방만 쏙 빠진다. 뭐더러 그렇게 힘들게 운동하냐. 이러한 멘트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인지부조화 상태로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식상한 전략에 속지 마시고 그냥 정도를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그래서 이 두 가지 늪, 초정상 자극과 인지부조화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에 대한 대답은 환경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딱 계산대 앞에 있는 물건을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집어들어서 구입해본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꽤 자주 있는데요. 사람들은 꼭 그게 필요해서 또는 원해서가 아니라 마침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1936년 심리학자 쿠르트 레비는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 발표했어요. 행동은 사람과 환경 간의 함수관계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 환경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난 원래 과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일부러 찾아 먹지도 않는데 마침 회사 탕비실에 맨날 OES, 빈츠, 마가렛 막 이런 과자들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럼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딱히 생각나진 않았는데 집에 마침 언니가 곱창을 시켜놨네. 그럼 옆에 앉아서 젓가락 드는 거예요. 마트에 가도 손꼽기 좋은 눈높이 위치에 있거나 있냐 아니냐에 따라 어떤 물건이 선택되는 정도가 매우 달라지고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카페 매출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똑똑하고 주체적이라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여기곤 하지만 사실은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어요.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환경과 유전적 영향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강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쌍둥이 실험을 했었다고 해요.
쌍둥이를 대상으로 체중 확률이나 건강, 노화 정도, 지능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정말 다양한 실험과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는 조금은 싱거운 50대 50. 환경의 변화와 유전적 영향은 5대 5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유전적 영향은 어쩔 수 없지만 50%의 영향을 받는 환경, 이거는 내가 바꿔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환경이 나의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의지적으로 나의 환경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자를 끊고 싶은 사람은 집에 널려있던 과자를 다 치우면 되고요. 건강식단을 먹고 싶은 사람은 밀프렙을 해서 냉장고에 눈높이 가장 손이 자주 닿는 곳에 올려놔야 해요. 또 오늘 밤에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복을 꺼내서 침대 마트에 올려놔야 돼요. 그다음에 옷장에 있으면 그거를 골라서 꺼내서 입을 확률이 훨씬 희박한데 이거를 꺼내서 올려놓으면 입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환경을 설정해 주어서 시각적인 신호를 주면 우리가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이 쉬워지고 반대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 보다 쉬워집니다. 눈앞에 막 담배를 올려두고는 막 스스로를 고문시키면서 나는 그만할 거야 하면은 진짜 미친놈이라고 할 거잖아요. 유혹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여전히 과자, 빵을 집에 사다 놓고는 끊임없이 쓸데없는 꼭 필요하지 않았던 외식 약속을 굳이 잡아놓고는 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계속 내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쁜 습관의 촉매제가 되는 환경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내 주변 환경을 다시 설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집 냉장고에 수납장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이어트는 우리 집 환경, 사무실 내 자리의 환경, 내 하루의 일과의 환경, 어떠한 시간대 등을 바꿔놓고 시작했을 때랑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막연히 시작했을 때랑 그 차이와 결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식단 강의 1강에서 먹방 얘기를 하면서 내게 영향을 주는 다수, 유력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환경을 바꾸는 방법의 일종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의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무엇이 일반적인지에 관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그러면 성장할 것이다.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으로 들어가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제 회원님들 중 일부 회원님들과 함께 식단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 이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식사의 내용과 그 습관이 어느덧 나에게 일반적인 식사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나의 패턴도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내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 일반적인 집단과는 의도적으로 잠시 동안은 멀리 하시는 게 좋겠죠. 손절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좋게 변하는 걸 보여줘서 그쪽에도 내가 좋은 영향력을 나중에 끼쳐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초정상 자극과 인지 부조화의 나쁜 습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네, 4장. 그래서 뭘 먹지 말아야 하는 건데 드디어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 4장에서는 그래서 뭘 먹고 먹지 말라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식단 강의 1강에서는요. 다이어트 식이요법에 4단계가 있다. 1단계 양 조절과 규칙적인 식습관, 그다음에 2단계 종류의 제한, 그다음에 3단계 탄단지의 비율, 4단계 보디빌더 식단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식단 강의 1강에서는 1단계 양 조절과 규칙적인 식습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2강에서 다룰 내용은 2단계 종류의 제한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음식은 좀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의외의 음식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는 살찌는 음식이랑 살이 빠지는 음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살찌는 음식 vs 살 빠지는 음식. 굉장히 약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못 고치더라고요. 이거를 일단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살이 찌는 음식에 속한 음식들은요. 소화 흡수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소화 흡수가 빠르다. 살이 빠지는 음식은요. 소화 흡수가 느리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은 소화 흡수가 느린 음식들을 위주로 먹으면 돼요. 소화 흡수가 느린 음식의 대표적인 게 현미, 귀리 이런 것들이죠. 현미, 오뜨밀 이런 것들이요. 저희는 쌀알 겉에 이제 식이섬유, 껍질, 피팅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소화 흡수하는 데만 해도 내 장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더 많이 저작 활동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좋은 호르몬들이 있죠. 그리고 내 위장에서도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천천히 내 몸에 그 혈당 그래프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살이 빠지는 음식에 속합니다.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 현미를 도정 과정, 즉 가공을 거쳤어요. 그게 백미겠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밀쌀도 원래는 괜찮은데 이거를 또 가공 도정 과정을 거쳐서 또 가루를 냈어요. 밀가루. 그다음에 백미를 또 갈았어요. 쌀가루. 이제 쌀가루랑 이제 또 큰 총 가공 식품 중에 하나인 설탕을 섞어가지고 쪘어요. 그게 떡이에요. 또 밀가루에 그 설탕을 섞고 또 거기에 유지방까지 섞어가지고 쪘어요. 이게 빵이겠죠.
이런 것도 하고 우리 딱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 근데 뭐 현미 잡곡 이런 거 다 맛있어요. 먹다 보면 진짜 맛있어요. 예, 잡곡 여러 가지 종류들 다 좋은데 이걸 또 막 도전 과정을 거쳐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었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 미숫가루 하면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막 선식 이런 건강에 좋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아주 안 좋아요. 차라리 그냥 잡곡 밥을 먹으면 되지 이걸 왜 가루를 내서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거기에다 또 꿀까지 첨가하잖아요. 그럼 더더욱이 이제 빠르게 내 몸에 흡수되고 혈당을 높게 올려주는 그런 음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류들 곡류로 따지면은 탄수화물류 중에 따지면은 우리는 현미, 밀살, 잡곡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되고 각종 구황작물 있죠. 뭐 고구마, 감자, 당근, 무, 뭐 이런 뭐 단호박, 그냥 호박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일류들 이런 것들도 다 괜찮은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가공을 거쳤어요. 뭐 고구마 말랭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감자로 치면 이제 감자칩, 감자를 그냥 먹으면 되는데 꼭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다음에 당근 칩, 고구마 칩 이런 것들, 칩, 약간 튀기고 뭔가 가공을 거친 것들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어, 과일도요. 원래는 살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과일이 좀 애매한 게 과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밥을 다 먹고 과일 또 먹어서 우리 살찌는 아주 특히나 이제 중년 여자분들, 여성분께서 어머님들이 살찌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과일이거든요.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야채와 과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야채는 먹기 싫으니까 이제 과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을 다 먹을 거 다 먹고 거기에 또 후식으로 과일을 막 사과를 이만큼 쌓아놓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건데 적당히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또 막 이제 가공의 과정을 거쳤네요. 가공을 거친 거. 예를 들면 첩즙 주스. 이 주스로 만들었어요. 또 과일, 뭐 간말랭이, 뭐 과일 칩, 바나나 칩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냥 과일 상대로 먹으면은 다량의 수분과 함께 맛있게 건강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농축을 시키고 압축을 시켜서 원래는 엄청 많은 양을 아주 작은 부피에 농축을 시켜서 이걸 한 번에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량 과다가 되겠죠. 과다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살찌는 음식, 살 빠지는 음식과 살찌는 음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흐름이 뭐다? 자연 상태냐, 가공을 거쳤냐.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일도 그렇고 육류도요. 웬만한 거는 다 괜찮아요. 물론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그냥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너무 지방이 많은 것들, 마블링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야 당연히 안 좋지만 살코기 위주의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다리살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껍질만 잘 제거하고 지방을 좀 어느 정도 제거하고 먹으면은 이거를 또 가공을 거쳤네요. 그게 뭐예요? 소세지예요. 햄이고 스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닭가슴살 큐브,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것들 다이어트 한다고 이거 먹는 거는 조금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일반 소세지나 일반 스테이크를 먹는 그러니까 함박 스테이크 이런 걸 먹는 것보다야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소세지가 조금은 나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첨가물로 해서 이제 다져가지고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먹느니 닭가슴살 그 통살을 자연 상태인 거 어느 정도 소스가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를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뭐다?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큐브 먹는 거 아니다. 제대로 다이어트 할 때는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치팅할 때 먹는 거라는 거를 염두를 해주세요. 하여튼 가공육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자연 상태인 것들, 가공의 과정을 거친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먹을 수 없는 거에 미련을 갖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먹어도 살 안 찌는 음식에 대해서 저번에 컨텐츠를 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외식 메뉴 추천해드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드시면은 괜찮아요.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지 그 음식들이 잘못된 거는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얘네들이 살이 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시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살 빠지는 음식에 속하는 음식들을 먹으면요. 혈당 그래프. 천천히 소화 흡수되는 그런 살이 빠진다고 했던 그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혈당 그래프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갔다가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시장에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잠깐 적당히 분비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원 상태로 좋아요. 이렇게 잔잔바디 그래프를 일으켜요. 근데 이제 이 살찌는 음식에 속하는 거 먹으면요. 스파이크를 일으켜요. 혈당이 씹는다.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인슐린이 적당히 분비되는 게 아니라 과다 분비된다.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이런 혈당을 높이 올라갔던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한 측면에서 이제 잉여탄수화물과 잉여열량을 지방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살이 많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랑도 연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인슐린이 적당히가 아니라 너무 많이 분비된다. 그러면은 얘가요, 이렇게 바닥을 쳐요. 바닥을 치면은 몸의 입장에서는 이미 과한 열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떨어졌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소화흡수가 빨라서 빨리 혈당을 높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또 먹어요. 그러면은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이 또 많이 분비돼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혈당이 적당히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을 친다. 그러면은 다시 이런 음식을 또 먹는다. 그러면은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인슐린이 또 많이 분비된다. 인슐린이 계속 나오고 혈당은 막 이렇게 그래프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럼 몸이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네, 이러한 상태를 굉장히 실내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아주 매콤한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나면 또 맛있게 매운 거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먹고 나면은 꼭 아이스크림이 마지막에 먹고 싶어요. 아니면은 아주 달달한 과일 주스 상큼한 거 이런 거 먹고 싶고요. 그다음에 막 칼국수 같은 거 이제 건강하게 먹고 나오면은 그냥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말고 되게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훈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음식,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먹어도 되는 음식, 살이 찌지 않는 음식들 위주로 섭취를 하면요,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린 초정상 자극, 인지부조화 상태에서 다이어트와 식품 산업에 먹잇감이 되어 있었다. 이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좋은 습관이 아주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없애고자 하는 나쁜 습관이 아주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집단은 멀리해라. 좋은 습관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살이 찌지 않는 음식, 살이 빠지는 음식을 위주로 먹는 식습관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습관 중에 좋은 식습관이 뭐냐,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하냐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식단 강의 제3강에서는 소화비만이었던 사람과 소화비만이 아니었던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